신사고라는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4할,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는 거의 신사고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고 교과서를 쓰고 있고, 아시다시피 교과서를 토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경우는 뭐 쉽게 내게 되면은 숫자를 단순히 변경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변경, 그리고 내용에 대한 추가, 그리고 내용에 대한 변형을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근데 이러한 사이클이 학교 부교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성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편집해가지고 부교재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요 부교재에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합니다. 최소한 저 부교재를 하면 애들 두세 번씩은 풀어요. 두세 번씩은 푸는데, 근데 전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세 번씩 푸는 건 맞지만 왜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아는데 아이들이 그냥 풀기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낸다면 가장 만만한 게 숫자를 변경을 한 거겠죠. 그래서 부교재 문제에서 누가 봐도 저 문제는 어디서 써먹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티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놓고 티가 나는 문제들.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문제랑 이 문제랑 큰 차이가 거의 없죠. 이쪽에 있는 게 좀 학교 부교재 문제고요. 이게 올해 1학기 작년이구나.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거의 1대1 매칭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의 단점은 뭐냐면 굳이 내가 부교재를 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조금 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거 안 풀어봐도 바로 현장에서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1 매칭으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의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감이 좀 난이도가 좀 낮다라는 것 정도? 근데 그 체감 난이도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답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70% 넘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부교재에서 봤는데 이게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변경하고 그걸 내 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거든요. 아까와 싱크가 조금 많이 다르죠. 좀 전에 보게 되면 이게 딱딱딱 이제 뭐가 뭔지는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덴시아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하는 거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제 같은 경우는 티가 납니다. 뭐 이렇게 짝대기한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했다라고 티가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물어보는 맥락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교재를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푸는 거거나 익숙한 게 아니라 전 문제에서 물어보는 핵심이 뭐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했고, 이걸 토대로 어떻게 변형 나올지 예상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그냥 문제에 익숙한 문에서 많이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부교재에서 풀어봤던 거고 좀 눈치를 좀 차고 있고, 그것을 공부를 토대로 풀어볼 가능성은 좀 열린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 부교재에서 나왔는데 이게 저 문제와 저 그림 하나가 있나 없나 차이가 정답에 툭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건 올해 수능특강입니다. 작년 수능특강. 부교재에 실려있지 않은데 작년 수능특강 교재가 나오고 그걸 변형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찾아볼 수 없는 문항인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왜? 자료는 제가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 전혀 생판 모르는 문제들. 어디서 무엇을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고난도로 물어볼지 모르는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부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다른 모의고사 문제. 요거는 18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9년도 수능 문제를 부교재에 실려있지 않은데 그거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꽤 어렵게 변형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 같은 경우에서 변별력을 좀 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제 대성이라는 학교에서 1등급을 노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부교재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부교재에서 중요한 문제들, 부교재가 한 학기 시험 문제당 봤을 때 한 3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 35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다 풀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지, 근데 그 35문제를 다 하기엔 좀 많죠. 근데 평이한 난이도를 제외한다면
평이한 난이도 좀 제외한다면은 중난이도 정도 되면 15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5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녹일 수 있는지, 여기서 중요하게 핵심적인 게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형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교과서는 기본은 당연히 깔려있대.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수능 시험 범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능 특강, 이제 올해 출간되는 수능 특강,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고3은 편히 맞이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4개년치 모의고사, 최소 4개년치 모의고사를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공부 실력이 된다면 사실 대성에서는 이제 1등급, 2등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 학교 신사고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가 신사고, 비상, 미래엔, 천재 요 4가지 교과서거든요. 요 4가지 교과서를 지금 뭐 금성도 있고 있지만 거의 안 쓰고요. 요 4가지 교과서를 지금 이 근간에 있는 10개 학교를 다 쓰다 보니까 거기는 중단원 평가 문제들, 그 문제 합산한다 하더라도 문제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을 다지는 데는 이제 교과서에서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실력을 좀 닫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그에 변형되는 것들, 교과서의 변형 아니면 나이가 조금 추가되는 것들, 그리고 시중교재들 변형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쓰는 교재 이름이거든요. 시험 너만 잘 봐라고 하면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이들한테 개인적인 문제풀이 수를 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재를 변형 부교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보다는 모든 문제들에서 숫자 변경하거나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요한 문제, 2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제가 손수 하나씩 변형을 합니다. 손수 하나 변형해서 거기서 물어볼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합해서 3회 정도 해가지고 변형한 문제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성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아무래도 본인들이 좀 자사고였다라고 하는 그 이제 팀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문제들을 쉽게 내는 것보다 조금 이제 변형하는 것 아니면 이상한 문제를 다른 학교에서 또 어떻게 냈는지 그런 걸 좀 촬영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베이스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요 10개 학교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변형을 그 기출문제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 특색에 맞게끔 편집을 해가지고 이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맞을 거야라는 그러한 엔제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전 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재 변형, 그리고 기반을 토대로 한 이제 아이 학교 스타일에 맞는 기출 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조금 쌓을 수 있게끔 그러한 연습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좀 소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면 너희가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했던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갖는 고민들은 전 다 해봤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다 해봤고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아이들과 좀 소통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까먹을 수 있다 보니 아이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이렇게 체계화하고 아이들과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 상담하면서 농담만 진담만 좀 드리는 게 공부 관련돼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막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여아이보다는 남자애들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툭툭 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궁금하셔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근데 자제분 입장에서는 그냥 귀찮은 엄마의 나의 잔소리 같은 느낌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런 궁금함을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 민망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항상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소통을 이제 어머니들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루한 제 관리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